저자는요, 이시 히카루라는 분이고요. 의사의 거짓말. 사실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짓말, 4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이시라는 이분이 자기가 의사로서 목숨을 걸고 이제 의료계에 있는 그 내용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진실이다. 사실 일본은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집단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렇죠. 한 해는 타임즈에 이제 의사들이 하나의 타임즈 표지에 나왔는데, 당신들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일하느냐, 히포크라테스 순서를 한 대로 그렇게 일하느냐 할 때,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환자가 오면 저 사람을 어떻게 가장 빠르게 고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오면 저 환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 그게 이제 타임즈의 한 해 대스 특집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인 이시 히카루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을까 제가 봤더니 이분이 도쿄 이시 클라닉 원장이고 의학 박사지만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1987년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이게 특별히 이제 유태인들이 하는 병원이거든요. 개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고 10년 지나서 1996년에 와서 이제 일본에서 EC 클리닉, 자기 이름을 걸고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목회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보면 가라로 많이 하거든요. 외국의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무슨 잘못이 있어도 말 안 하고 병원에 뭐 잘못돼서 2차, 3차 소견 진료 가면 똑같은 이야기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가끔 진실을 이야기하고 기존 조직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1인 테니스라든지 1인이 전체 사회를 상대로 발언을 할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 이 사람이 그래도 미국에서 마운트 사이나이에서 한 10년을 대권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가능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죽는다, 살해당한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의사로부터 살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사들 뭐 이렇게 자기들이 진단하고 처방을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부적처럼 그냥 처방해 주는 수도 많다.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암 분야, 면역 분야, 항암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정밀 검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밀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약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제약회과, 제약회사, 또 의사가 처방하느냐, 또 브랜드냐, 지네릭이냐, 그런 약 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먼저 암 치료에 관한 거짓말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암이 발생하면 이제 항암제를 투약해서 이제 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쓰는 항암제 안에 발암성이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영남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반장도 했던 친구,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고 사역을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굉장히 젊은 부인이 같은 이제 학생이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6개월, 1년 만에 급속도로 1, 2, 3, 4위로 진행돼서 신혼부부가 죽었거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빨리 1기에서 4기까지 그렇게 진행돼서 죽어야 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암 환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암보험 들고 하는데 자기가 진료를 해보니까 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항암제 과잉 부여가 원인 중에 하나이더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암 안 걸려야 되지만 초기에 걸렸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일본이나 한국에 사는 방법으로 하면 뭐 급속히 암이 1기, 2기, 3기, 4기 진행되어서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항암제. 우리가 항암제를 쓴다고 해서 재발과 전이를 막지 못한다. 사실은 5년 생존율로 따지는데 5년 살았으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5년 그동안에도 만신창이가 되죠. 대부분은 이제 또 재발을 하고 딴 곳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우리 암, 또 암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뿐만 아니라 암을 죽이는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 면역세포도 공두리째 죽여버린다. 그래서 항암제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하게 되면 암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영양제를 맞고 음식을 좋은 것을 먹고 하면 암이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음식도 줄이고 영양을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지 않고 면역력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 부족으로 점점 쇠약해 진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암 예방에 관한 거짓말,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 의료계의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종합정밀건강검진으로는 암 예방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종합검진하고 또 2차, 3차 정밀검진하지만 암 예방 불가능하다. 와우, 청결되게 않나요? 물론 정밀검사 건강검진이 암 초기 발견의 수단이지만 예방의 수단은 되지 못한다. 제가 서른부터 지금까지 뭐 30년 동안 옥산수 받고 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죽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늘 보고 뭐 생일 축하도 하고 또 뭐 장례도 집전하고 수많은 걸 보잖아요. 또 치료에 대해서도 뭐 종합병원부터 뭐 여러 가지 보는데 그 모든 것들 보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암보험 들고, 뭐, 여러 가지 걸린 후에 치료하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최근에 와서 우리 PM이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대한 상식을 공부를 하고, PM 제품을 먹고 더 건강하게 지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이씨가 하는, 어, 말 중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위암이 많이 걸리는데 위암 예방, 위암, 암 예방은 참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보통 염증이 궤양이 암으로 발전하는데 위염에 걸렸을 때 위염 치료약으로 위암 예방이 가능하다.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모든 부위가 그렇겠지만 위암 부분도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함으로 우리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암에 이제 그게 장 상태와 세포가 자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고품질의 콜라겐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는데 고품질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뷰티잖아. 세계 최고의 제품이잖아. 뭐 우리 BB 콜라겐 뭐 여러 가지 콜라겐 있는데 뒤에 우리 나오겠지만 그 콜라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또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암 예방하려면 콜라겐 먹으면 도움이 돼요. 피부, 뭐 혈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많은 위암, 위궤양, 위염증 문제도 이 콜라겐으로 아주 위벽을 튼튼하게 하면서 장상피 발생에 효과가 있다. 고품질의 콜라겐, 우리에게 있는 그 뷰티 먹게 되면 노화까지 늦춘다. 많은 사람들이 뭐 위암,
여러 가지 위염, 위궤양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콜라겐이 노화까지도 늦춘다. 또 하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골다공증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면 암이 발생한다. 충격적이잖아. 골다공증 요즘 특히 이제 아침에 보면 아침 건강 뭐 예를 들어서 엄지와 기타 전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콜라겐 아니면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골다공증 약 소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면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콜라겐, 우리에게 있는 좋은 뷰티는 동맥경화와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 여기 보면 동맥경화, 혈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여러 가지 혈관 문제, 동맥경화, 그리고 골다공증, 우리가 뼈에 구멍이 숭숭 뚫혀서 전에는 뭐 낙법을 해도 괜찮은데 요즘은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그 골다공증. 이 굉장히 생뚱맞고 다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아니면 뇌, 심장, 혈관, 뼈 전혀 다른 부위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콜라겐, 고품질의 콜라겐이 필요하다. 와,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류마티스 치료도 암에 걸린다. 지금 류마티스 나이가 들면 전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또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T세포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건데 면역 억제제를 계속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게 하는데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면 암이 쉽게 발생한다. 왜 그렇습니까? 면역 균형,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역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류마티스가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오히려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암이 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면역 억제죠. 류마티스 약을 먹는데 암이 오히려 발생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좋으라고 먹는 것들이 골다공증도 우리가 뼈에 구멍이 숭숭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데 오히려 그거 암이 발생하고 그런 데는 오히려 콜라겐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세 번째로 큰 덩어리에서 이분이 이제 노인병, 요즘은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대부분의 대한민국이 지난 어, 한 세기 동안 너무나도 급성장하면서 너무나도 이제 서구식 식생활로 바뀌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당뇨 그냥 당연히 뭐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뇨병 아무리 치료해도 합병증은 줄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당뇨에 혈관에 당 수치가 많아서 그 당 수치를 낮춘다고 해도 우리 혈관 자체가 이미 기름기가 끼고 때가 끼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그 한 합병증, 합병증은 그렇게 해서 눈이 멀고 발을 잘라야 되는 그 합병증은 아무리 우리가 혈관 안에 있는 당 수치를 낮춘다고 해도, 약을 먹고 낮춘다고 해도 합병증을 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줄일 수 없는데 왜 계속 먹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기들 이제 당뇨병 걸리면 처음에 이제 메포민부터 시작해서 쭉 쓰고 그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 정말 효과가 있나 이러면 아무리 쓰고 아무리 먹고 운동해도 다 죽는다 이거. 그럼 너 뭐 하노? 딴 방법은 없나 이거. 자기들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야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사이클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도 이거 메포민 먹고 그 다음 단계 먹고 해도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고혈압과 당뇨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동맥경화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동맥이 그 안에 기름때가 끼고 또 딱딱해지고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액티바이저, 혈관 청소해 주고요. 뮤노겐,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콜라겐, 혈관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이 수치만 낮춘다고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줄이려면 혈관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먹고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이 더 생기게 하고 뮤노겐을 통해서 그 굳어졌던 옛날에 호스 같은 거 여름에 밖에 내놓으면 거기 안에도 물때가 끼지만 그 호스 자체가 딱딱해서 다 터지잖아요. 뇌 투렴이 뇌출혈, 심장에 막히거나 하면 이게 또 스텐트를 박아야 되고, 그래서 탄력을 있게 하고, 그리고는 콜라겐을 통해서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 수명이 연장된다. 액티, 혈관 청소, 유노겐, 혈관 탄력, 뷰티, 혈관 탄력. 제가 이걸 하면서 이게 새로운 뉴 3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종, 기본 셋, 옵티멀 셋 무엇입니까? 예, 파워 칵테일, 그리고는 이제 레스토레이트, 그리고 액티바이저인데 또 한편으로 혈관 건강, 아니 노인 습관병, 노인병, 생활 습관병, 현대인의 모든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위한 3종 셋, 액티브 뮤너겐 뷰테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서른 넘어서 이제 40, 50 되잖아요. 체력이 많이, 이제 몸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온 우리의 살이 있는 곳에 혈관이 생기게 돼요. 심장은 일정한데 펌프질하기 힘들잖아요. 또 펌프도 이게 팍 가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뭐 좋게 말하면 영양분이고, 이제 음식물 먹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힘없이 혈관벽에 다 밀어주지 못하니까 그게 다 유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않는다고요. 그래서 50, 60 될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 20대의 혈관, 모세혈관이 40대 되면 거의 많이 줄고 60대 되면 거의 없어지고 80대 되면 뭐 한 10%, 20%, 100세 되면 없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계속 혈관을 젊어지게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혈관 청소, 혈관 탄력, 혈관 튼튼하게 하는 액티브 뮤노겐 뷰티가 정말 건강 수명의 기본 3종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심근경색이 오면 이제 스텐트 치료를 하는데 그 심근경색은 스텐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팔공산에 이제 거기에 학교 하나 제가 늘 또 강의하러 가는데 그 위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계세요. 뭐 아이들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음악하고 뭐 자기는 늘 행복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름이 끊기면서 쓰러진 거예요. 죽었어. 자기 말로 완전 죽었어.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앰뷸런스가 가서 싣고 와서 스텐트를 딱 뽑아가지고 다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처음에는 액티바이저도 먹고 3년 먹으면서 열심히 하고 이러더니 이제 의사가 당신 살을 빼야 된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친구야. 이제 뭐 주름도 생기고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옛날에 먹던 대로 막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기 스텐트 하나 박았지. 앞으로 2개 계속 하게 된다. 스텐트 박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지금 살짝 늘려서 놓아놓은 건데 모든 심근경색, 심장 밖에 있는 5개 근육, 혈관,
그거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있어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개 막혀도 죽는다. 대구에 있는 그 성형외과 친구 의사, 하나 딱 막혀가 그 친구는 완전 쓰러져, 그 친구도 죽다 살아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신경경색 우리가 스tent 열심히 치료해서 뭐 괜찮다 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상동맥경화증이 문제인데, 작아지는 그 부분, 이제 스텐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때가 끼이는 거예요. 더 많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더 빨리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 좋고 의료기술이 좋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와 뮤너게 혈관을 청소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하는 죽상동맥경화를 없애는 액티와 뮤너기 중요합니다. 안에 혈관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를 더 튼튼하게 하려면 거기에는 우리가 뷰티, 그게 있어야 되겠죠. 또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 통증, 요즘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특전사, 그러니까 UDT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뭐 운동하고 이렇게. 딴 사람들은 뭐 걷고 등산하고 이 정도인데, 이분은 새벽 기도 끝나면 그 한강변에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뭐 달리는 거예요.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무릎이 완전히 가가지고 거기 인공관절을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인공관절하고 정부의 수준은 이제 차 타고 뭐 그렇게 전동차 타고 다니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분 친구가 우연히 무릎 통증이 있고 그래가 이제 인공관절 해야 되는데 콜라겐을 먹고 오히려 수술 안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와, 무릎 통증, 그 관절 연골도 재생이 되는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이분이 뷰티를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콜라겐이 튼튼해야 연골이 튼튼해진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콜라겐이 뷰티.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좀 한국에 인공관절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인공관절을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인공관절은 정형외과의 황금알을 낳는 법이다. 돈 때문에 의사들이 보고 인공관절을 무조건 하도록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인공관절하면 이게 한 번만에,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인공관절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콜라겐을 복용한 후에 인공관절 신세를 면했다. 이 책 전체는 보면 콜라겐이야. 전부 콜라겐이야. 이제 정밀검사,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조형검사,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찍는 방사능기 통량이 200개라는 거. 우리 방사능 옛날에 그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고 하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찍는 그 기사는 자기는 뭐 갑옷 같은 거 입고 그것도 저 뒤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 뭐 이래 찍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나오는 위장에 뭐 여러 가지 약물 먹고 약물 또 발라가지고 하는 거는 한 번 찍을 때 엑스레이에 200배 많은 방사선이 기폭된다.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펫. 요즘 이제 엑스레이 위장 조형 검사 이후에 이제 CT 이후에 펫 하잖아요. 이제 펫 이제 말하면 그 양자 이제 방출해서 파마그래피 이제 단층 촬영하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인데 이거 검사한다고 해서 암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도. 세 번째는 CT의 성능은 초음파 검사의 200분의 1이다. 우리 초음파 검사 이렇게 뭐 특히 여러분들 혹시 임신했을 때 그 뱃속의 아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판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T 좀 나은 것 같지만, CT가 사실은 초음파 검사하는 것보다 성능이 200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CT 후에 요즘 뭐 MRI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CT로 끝나잖아요. 그러고 이제 초음파소 정말 경험이 많고 경력이 있는 의사가 해야 할 수 있는데, 그 CT도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고 또 판독하는 것이 없고 오진 확률이 많다. 많은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피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지만 그 수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또 유전자에 따라서 상당히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치만으로는 오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골밀도 검사 우리 많이 하잖아요. 골밀도 검사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에 이제 뭐 딱 꼽아가 뭐 그렇게 하는데 손이나 발로 측정하는 골밀도 검사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그 건강검진, 정밀검사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의사들 가운데 목소리를 내는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은 기계가 너무 발달하고 좋아져가지고 작은 거 잡아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20세까지 자라다가 그 후에는 전부 이제 노쇠 현상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이 든 증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또 당 수치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사람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조금씩 뭐 몸속에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우리 자가 면역이 있고 또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 또 우리 안 좋은 조직이 생기면 그것을 감싸서 이제 그게 우리 몸속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몸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갖고 평생 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인 정밀검사 오히려 하지 마십시오.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치료하고 약 쓰고 수술하고 하면 점점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고 점점 돈이 들어가고 점점 인생이 황폐해지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병원에 가다가 다 인생 망칩니다. 오히려 건강검진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요즘 의사 한 분이 일본 의사 한 분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일본에서는 그런 의사들이 가끔 이제 생기는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목소리 내서 하는 의사 하나 없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계 의사 중에 조현경 씨라고 LA에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그런 이야기 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강 상식에 관한 것. 여기 되게 재밌어요. 건강 상식에 관한. 내과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심료내과를 개원한다. 내과 의사들이 이제 내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문제가 없으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병명을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제 정신과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과가 안 되니까 심료, 심장 뭐 이렇게 심신을 관리하는 정신과도 이제 살짝 같이 볼 수 있는 심료내과라는 그런 과목을 일본에서는 했는가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내과 의사가 다 하고 말아요. 정신과 뭐 테스트도 안 하고. 그런데 내과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심료내과를 개원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고 정신상담,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일단 자기가 의사라는 그 타이틀로 이제 그 사람 묻고 답하고 정신상담을 하고 우울증 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그러니까 남발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내과적으로 특별한 뭐 위장검사당, 또, 여러 가지 소장, 대장 이런 거 뭐 없으면 그 외에는 자기들이 모르겠으면 대부분 이제 우울증 약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 분이 그 도사마들하고 같이 우울장약을 처방받고 사람이 거의 뭐 비몽사몽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있고 또 자기 둘째 아들은 또 뭐 자기 친구들하고 중2인데 어떤 그 1층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뭐 또 그 엄마는 더 정신 우울장 약을 더 먹게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발표는 안 하지만 계속 엄청나게 우울증 환자 사망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 2, 3, 4차 맞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또 열심히 그래도 PM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품질이 의심스러운 콜라겐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르지만 뭐 D 회사하고 뭐 J 회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M 회사, S 회사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제약 회사 또 유명한 그 건강기능부 회사인가 봐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좀 의뢰해가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콜라겐 뭐가 좋은가? 생선 껍질이 좀 낫고 그런데 이거는 만들기 또 재료도 부족하고 껍질에 벗겨서 하는데 굉장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고 대부분은 생선 비늘이 좋다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생선 비늘 자체가 딱딱하니까 그걸 녹이기 위해서 염산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산이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고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염산을 비늘이 그래도 잘 안 녹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녹이기 위해서 그걸 염산을 많이 사용하면 그 비늘 자체가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의 효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대부분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고기, 그것도 코셔 소고기, 유대인,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소고기, 어떤 소, 염증은 얼마며, 어떻게 길렀고, 그것을 도축 과정에서 어떤 공장에서 또 유통은 어떻게 완전히 해서, 미국에서는 그 코스트코에 가면, 거기에 코셔 제품이 따로 코너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필요한 거 사다, 코셔 제품 거기에 있는 걸 무조건 다 사가거든요. 우리 코셔 인증을 받은 뷰티 콜라겐. 최고의 소로 만든 최고 등급의 그 콜라겐 PM을 우리는 먹고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플러스 오너 이번에 사셨습니까? 예,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번이 건강상식에 대해서 골밀도가 향상되어도 골다공증 개선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집 앞에 그게 이제 로터스 레이크,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감못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늘 이렇게 듣는데, 최근에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최근에 한 분이 새로운 뉴 페이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인사를 했더니, 뭐, 자기 되게 반갑다 하면서 커피 살게요 하면서, 이제 월화수라고 그 카페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구에서 이제 교직계통에 굉장히 일을 오래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도 그냥 쉬면 되는데 뭐 또 이제 또 더 일해보겠다고 자기 집안에 사는 뭐 그 건설회사 나가가 일을 보고 이제 서울에서 방 하나 조그만한 거 원룸 얻어가 있고 와이프는 부산에 대구에서 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래 과로 해가지고는 자고 일어나다가 넘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TV에 박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지 완전히 그러고는 이 사람이 뇌출혈도 생기고 해서 두개골 자체를 떼가지고 6개월 동안 떼놓고 치료를 해가 겨우 이제 6개월 후에 깨어났는데 지금도 뭐, 월화수는 자기, 그, 자기가 이제 변호하고 화목, 월화수, 목금토 3일은 이제 딸들이 와서 둘이가 와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6년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일어나서 앞에 TV에 박았는데 어떻게 이게 깨지는지 하면서 골다공증. 자기들 뭐 열심히 뭐 챙겨 먹고 학교 선생이고 하니까 또 아는 것도 많고 뭐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골밀도 향상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고치기 위해서 칼슘, 멸치하고 칼슘제 많이 먹는데 칼슘제 아무리 많이 먹어서 콘크리트 많이 있다고 해도 콜라겐이 없으면 이거는 철근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부실하다는 거예요. 칼슘 많이 먹으면 오히려 콜라겐을 더 배출시키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아이팍 있잖아요. 완전 무너졌잖아요. 철근 안 넣으니까 콘크리트만 쌓아놓으니까 주르륵 흘러내렸잖아요. 그때 우리 집 앞에 여기 지금 아이팍 새로 하는데 지금 아무도 그거 사지 않거든요. 와, 우리가 콜라겐 없이 아무리 칼슘, 멸치 많이 먹고 그 골다공증 예방하고 골 메꾸겠다고 그렇게 골밀도 향상시키겠다고 칼슘 먹어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콜라겐이 철근 기능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약 효과는 실질적으로 30%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거기에서 한 절반밖에 흡수를 못하면 우리가 약을 15%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은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가서 뭐 소화기관으로 해서 뭐 그래야 겨우 이제 흡수되는데 우리 PM 제품은 뭡니까? NTC 공포로 인해서 점막으로 인해서 모든 세포에 5분 내에 다 돌아가는 그것도 98%가 흡수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하도 시비를 걸어가 98%고 독일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쟀는데 자기들은 99.5, 뭐 99% 이상 흡수된다고 하잖아요. 또 98% 아니라도 좋아. 90%, 95%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소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안에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까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상식에 대한 내용 보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약간 띵하고 뭐 하면 우울장 먹고 또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먹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뛰고 산소, 액티바이즈 먹고 뛰고 그리고는 또 우리가 콜라겐 운동하고 난 후에 먹어서 우리가 혈관, 모든 골밀도 그런 것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제학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제학.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사실 지네릭 복제약입니다. 복제약 대부분이. 삼성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없고 다 복제약이잖아요. 복제약, 오리지널 약과는 효과가 다르다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다 진료하고 이제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러 오는데 지네릭이냐 아니면 오리지널을 할 거냐.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브랜드 or generic.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자기가 모크라든지 존슨 앤 존슨이라든지 그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브랜드 제품. 그걸 줄까? 좀 비싸지만 이걸 줄까? 아니면 지네릭. 그게 이제 시판 시효가 한 5년쯤 지나면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는 성분 비슷하다 하면서 한 그 지네릭을 줄까? 복제약을 줄까? 그런데 이게 복제약, 우리말로 복제약 하면, 아, 이게 복사판이구나. 좀 가짜구나, 엉터리구나 싶은데, 지네릭 하면 꼭 진짜 같이 들려. 지네릭. 예, 지니어스, 뭐, 오리지널, 지네릭. 오히려 그런데 이 지네릭이 복제약이라는 말. 여러분, 예를 들면, 메밀국수 여름에 먹고 싶다. 메밀국수를 잘하는 전문점에 가서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니면 일반 식당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국수도 팔고 냉면도 팔고 하는데 메밀국수도 있어. 거기에서 메밀국수를 드시겠어요? 먹어보면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쫄깃한 거. 그리고는 그 향. 정말 강원도에서 메밀을 갖고 와서 여기에 늘 만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메밀국수 전문점하고 일반 식당에서 파는 메밀국수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지네릭과 오리지널, 브랜드와 시네릭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물어요. 이제 그 환자 보고 당신이 이런데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드릴까요? 지네릭. 브랜드와 지네릭 묻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의사들이, 약사들이 지네릭을 팔까? 복제약을 선택하면 약국의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브랜드는 로열티도 있고 그렇게 비싼데 자기들 수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제약은 뭐 지나게나 다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헐값에 사가지고 그리고는 주니까 자기들은 수입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자들 우리 사람을 그냥 영혼이 없고 그냥 물질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인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 그게 뭐 몇십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다고 그게 뭐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 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혈당 수치를 낮춰도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한다 하면서 중요한 거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병변이 문제이다. 그리고 노화된 콜라겐이 원인이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혈관 안에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는 안에 혈관 청소를 해야 되고, 혈관 그 탄력을 새로 유노겐으로 우리 관리해야 되고, 그 전체 가장 중요한 건 혈관 자체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혈관,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주성분이 콜라겐이고, 모세혈관이 터져 출혈하거나 막히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눈의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눈의 앞부분에 이제 각막이 있고 이제 수정체 있고 제일 뒤에 망막이 있잖아요. 레티나. 그 이제 천장 같은 거 영화에 그 어떤 스프링 같은 게 그게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현하면 안저출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무서운 거죠. 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발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제 많이 걷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걷고 해도 발에 구둑살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깎아내고 해도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M 제품을 특히 이제 액티바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전에는 구독살이 베이고 안에 이제 계속 뭐 발톱을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누렇게 되어 가던 것들이 점점 이제 그 누런 것도 없어지고 시커먼 게 누런 것도 없어지고 점점 모세혈관이 타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발에 구독살도 굳은 살도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 발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발에 괴제 현상이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18년 살면서 이제 그 암웨이 American Way of Life.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다 해서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좋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발 같은 것도 굳어지고 고개는 튼튼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제 그 여행을 할 때마다 위에 발톱이라든지 발 뒤꿈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하나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뭐 깎는 게 나무로 된 거, 쇠로 된 거, 또 심지어는 이제 조개로 된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걸로 뭐 뜯기내고 했거든요. 야, 그 나이 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PM 제품 저거 3년 먹고 난 뒤에 그 굳은 살하고 앞에 있던 그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너무 발이 애기발 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PM에 반하고 이 PM을 저한테 소개해준 우리 스폰서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뭐 하나 어쨌든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콜라겐, 뷰티 반드시 먹어야 된다. 와, 이분은 지금 뭐 콜라겐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이번 책 한 권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콜라겐이고 거기에서 제가 좀 더 특화해서 보면 혈관 3종, 뭐 혈관뿐만 아니라 위, 또 암, 골다공, 거기에 액티바이즈, 청소, 유노겐, 활력, 그리고는 콜라겐, 철강 이걸 이야기합니다. 건강보조식품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PM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원재료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
원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랄프 솔그 우리 회장님이 원재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최후의 원재료를 이제 찾잖아요. 이게 보조식품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보조하다, 보충한다, 서플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것 아니면 먹었는데 좀 영양이 열등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하는데 약사들이 약 파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약품보다 2배 많은 매상을 올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의약품 전체 70억 엔이 팔렸는데 건강보조식품은 150억 엔, 두 배도 넘죠. 매상이 올라간다는 거죠. 약사들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은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건강보조식품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조 서플먼트가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미국에서 보조식품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능이 별로 발휘가 안 돼.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건강보조식품을 팔면 정말 그게 어깨가 안 좋은 사람, 콜라겐, 뭐 이런,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관절 기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장이 안 좋아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소화를 또 잘 하게 하고, 기타,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혈관을 잘 돌아가게 하고, 뭔가 펑셔널, 그, 정말 효과가 있는 식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2007년에 미국 FDA에서 이 식품은 정말 기능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딱 승인을 하니까 이 건강기능식품 이게 시장이 두 배 이상으로 확장이 됐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분 이씨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는 유명해서 연예인 보지 말고 제품의 원재료를 확인해야 된다. 원재료가 안 되는 회사들이 뭐 자기들 많이 회사 이름 또 거기에다가 연예인 뭐 송중기나 뭐 기타 해가지고 그 연예인 사용해가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마라. 원재료를 확인해라. 일본의 경우에 M사, S사 모두 껍질 비늘한데 엉터리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염산해가지고 뭐. 그런데 우리 PM, 뷰티는 최상급 소고기.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는 코셔 인증. 뭐 요즘 또 하도 사우디하고 기타 뭐 인도네시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거래 많이 하니까 할랄 인증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할랄 인증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코셔 인증하면 끝이에요. 할랄보다도 더 엄청난 게 코셔 인증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총체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의료계 전체에 대해서. 대형 병원에는 실력이 부족한 의사가 넘쳐난다. 대부분 실력 있는 의사들은 개업하고 자기들이 실력을 오래 경험을 쌓아서 하는데 실력 없는 의사들 그 대형 병원에 많고 간판 의사 이제 해가지고 그러는 의사들 많다. 또 명의로 소문난 교수들 수술보다는 논문이 더 기다. 맨날 뭐 연구하고 뼈구이 잡고 쥐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사람의 개개인 DNA 또 그 사람의 생활 환경 거기에 필요한 약을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명인데 대부분 저 사람 잘한다 하는 사람은 논문 썼지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적다. 암 환자 병원에서 전부 암이라고 해서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버림받고 병원에서 나가락하고 병원에서 죽는다. 뭐 그런. 그리고 의사들 여기 병원에서 예를 들어 당신 당뇨입니다 했는데 이 사람 딴 병원에 가서 또 세컨 오피니언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학교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미국에서는 서드 오피니언 꼭 세 군데를 가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전혀 다른 계통, 뭐 유대인 계통, 독일 계통, 뭐 또 영국 계통 완전히 이렇게 그 접근 방법이 다른 세 곳에 가서 오피니언을 받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한 예지만 이번에 아버님
혈관이 심장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우리 대동맥이 있는데 그게 그 응집뼈 안에 이제 숨겨져가 있는데 뭐 건강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약간 이제 이게 부풀었다는 거예요. 그래 영대병원에 가니까 아 이거 터지면 대동맥이기 때문에 적사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데 이래가 막 겁을 되게 줬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울에 이제 그 의사도 있고 또 거기에 조카도 또 이제 의사고 하니까 현대병원에 가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의사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그 의사가 딱 쳐다보더니 터질 확률은 1% 미만인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와, 그렇게 엄청난 극과 극인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의 어렵게.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의학 상식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테러 당할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진실을 폭로내는 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PM을 맞는 게 너무 감사하고 PM에 또 콜라겐, 좋은 콜라겐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사는 파는 여러 뭐 피쉬, 뭐 비늘이 좋습니다 하면서 하는 비리 뭐 땡땡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와 너무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혈관 3조, 액티, 유노겐, 우리 또 뷰티 이것으로 여러분이 해도 저는 여러분이 IMM이 쉽게 될 수 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업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명 친구 사귀면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될 수 있다. 이론적이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BOF 이야기하잖아. Be a friend.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자. 그래서 기회가 될 때 PM 전하자. PT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기업가 되기. 월천대 월 1,000만 원 버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숫자잖아요. 예, 벌써 뭐 월천이 아닌 2천, 4천, 뭐 5천 버는 분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IMM을 넘어서 PT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달에 한 명 사업자 만들면 내가 한 사람 사업자 만들어서 다음 달에는 내가 또 한 사람하고 이 사람도 또 사업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12개월이면 1년이 되면 나는 매달 한 사람만 해. 그런데 한 달 4주 동안 이 사람을 잘 교육해서 이 사람도 다음 달부터는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12개월, 1년만 하면 우리가 PT가 된다. 많이, make an IM에 많이 우리가 사업자들을 키워내면 된다. 여러분, 2023년 시작된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그러나 또 아주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입니다. 우리 귀한 스폰서님들 독일 잘 다녀오시고, 우리도 내년에는 다 같이, 다 함께 꼭 독일 여행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